누가 제발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최근 일본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줄의 글입니다. 작성자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부정하는 사람, 충격받은 사람,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이것이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숫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단 한 개의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일본을 대표하는 상위 100개 대기업의 모든 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수정 전망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2026년 355조 원, 2027년 438조 원,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4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직전 전망치에서 각각 수조 원씩 대폭 올려잡은 수치입니다. 세계금융의 중심과 월가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보고 있다는 의미죠.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일본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시가총액 1위이자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 올해 도요타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5조 원인데요. 삼성전자 2028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도요타 1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더 나아가 도요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니, 미쓰비시, 소프트뱅크까지 일본에서 내로라 하는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긁어모아 합산해도 약 396조 원에 불과해요. 한국의 기업 단 한 곳을 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일본 경제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아직 전망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26년 1분기 단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5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등 일본 주요 대기업들의 1년치 이익을 삼성전자는 3개월 만에 끝내버린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K하이닉스의 2028년 영업이익도 40조엔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두 기업의 합산이익이 일본 전체 상장기업의 이익을 압도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일본 상장기업 전체가 한국 반도체 기업 두 곳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일본인들도 한국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뉴욕 월가였는데요. 뉴욕에서 열린 대형 투자 컨퍼런스 현장, 매년 월가 투자 전문가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취재하러 간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기자는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의 분위기가 온통 한국으로 향해 있었거든요. 투자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렇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 기회를 찾는데 중독돼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지금이 가장 큰 기회다. 한국 소비재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투자회사가 출시한 메모리 반도체 ETF는 구성 종목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채웠는데 이 상품이 출시단 한 달 만에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는 글로벌 자금을 끌어모았어요. 전 세계 큰손들이 한국 반도체 두 기업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미국 증권사가 외국인의 한국 주식 직접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새로 개시하면서 한국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니혼게이자의 신문기자는 기사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 언론이 스스로 쓴 문장인데요. 월가의 관심이 이미 일본을 떠났다는 것을 일본 기자가 직접 본국에 전한 겁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편집위원은 여기에 이런 논평을 덧붙였는데요. 과거엔 한국의 개인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 미국 시장에 동력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 흐름을 직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 무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작 일본 국민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이 소식이 일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원화와 엔화를 헷갈린 것 아니냐, 골드만삭스를 어떻게 믿느냐, 반도체는 거품이다.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댓글창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댓글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대단한 이유는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53조엔 영업이익을 낸다면 SK하이닉스도 틀림없이 40조엔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들은 모델을 만드는 미국이 아니라 곡괭이를 제공하는 대만과 한국이다. 이 두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다. 삼성 한 개사만으로도 일본 상장기업 상위 100보다 이익이 많다니 누가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왜 일본에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세계의 도요타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 SK 하이닉스와 합치면 엄청난 차이가 나네. 한국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니.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일본은 버블 시대의 중앙기업들을 위해 기술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전부 추월당해 100개 기업이 모여도 이길 수 없게 되다니 너무 어리석었다. 2023년 1인당 GDP에서도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 한국은 반도체가 호황이고 삼성 한 기업만으로 일본 상장 기업들의 총 영업이익을 앞지를 것 같고 이제 일본이 한국을 다시 역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과 대만을 어딘가 내려다보는 분위기가 남아있는데 1인당 GDP 지표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추월당하고 있었다. 그 현실을 충분히 직면하지 않은 채 구조개혁이 뒤로 미뤄지는 사이에 한국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경기 차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구조 자체의 차이가 드러난 결과다.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국가가 세뇌와 선전기계가 되어버려서 국내 사람들 중 제대로 한국이나 중국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자국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상한 국민이 되었다. 그리고 이 댓글이 가장 오래 눈에 머물렀는데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삼성에 올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앞으로 쭉 잘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을 내려다보던 이웃나라의 국민이 이제는 직접 삼성 주식을 사들이며 한국 기업이 잘 되길 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엇갈린 걸까요?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쥐고 있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불과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로직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전 세계 빌딩마다 소니와 도시바의 로고가 빛났고 동남아시아 어느 식당에 가도 메뉴판에 일본어 안내가 있을 정도로 일본의 위상은 높았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고작 6% 수준으로 추락했죠.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에 완패한 세 가지 결정적 원인을 지목하는데요. 첫째, 수직 통합 모델의 고집이 부른 독점의 늪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모든 것을 한 회사 안에서 해결하는 폐쇄적 구조를 고집했는데요. 비용은 높고 변화에는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세계는 설계만 하는 회사, 만드는 것만 하는 회사, 파는 것만 하는 회사로 분업화되는 수평형 구조로 이동했죠. 한국은 그 흐름을 정확히 읽고 침투했고 일본은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다 그 흐름을 놓쳤습니다. 둘째, 과감한 몰입의 차이였는데요. 일본 기업들에게 반도체는 여러 사업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가전제품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들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면서 반도체만을 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직접 주도하고 재벌 기업이 반도체 하나에 사활을 걸고 올인했죠. 잘 될 때 더 투자하고 위기가 와도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만은 로직 반도체에 각각 올인하며 세계 시장을 나눠 가졌는데요. 일본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세계 표준 흐름을 놓쳤는데요.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커스텀형 제품에 집중했죠. 장인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기업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기업이 사서 쓸 수 있는 표준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 전체를 상대했는데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AI로 인류의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동안 한국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고 일본은 그 흐름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빌딩을 봐도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이 가득했다. 지금은 어떤가? 돈이 없는 일본인 이미지가 강해져서 영어와 한국어 표기 가게가 많아졌다. 일본은 세계에서 완전히 뒤처져 있다. 이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2년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자국 대표 기업 8곳이 출자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세웠고 2027년까지 초미세 공정 양산으로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도 28조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쥐고 있던 나라, 한국을 내려다보던 나라, 그 일본이 지금 자국 커뮤니티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삼성 같은 기업을 키우지 못했나라고.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월가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증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자리에 한국 반도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죠. 삼성전자 혼자 일본 100개 기업을 넘어서고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더해지는 구조.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데요. 시대를 읽는 눈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투자를 늘렸던 한국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본이 부러워하고 월가가 베팅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코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